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란 칭호는 아주 오래전부터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에게 주어졌는데요. 무려 15년 동안 이 칭호를 지키고 있는 선수는 은퇴한 지 어느새 6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그의 기록 근처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인간탄환 우사인 볼트입니다. 지난 2008년 리복 그랑프리에서 볼트는 9초 72를 기록해 자메이카 동료이자 경쟁자였던 아사파 포엘이 전년도에 기록한 9초 74를 0.02초 단축하게 됩니다. 20살의 볼트는 단 5번의 100m 대회 참가 만에 세계 기록 경신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볼트는 2개월 뒤 베이징 올림픽에서 9초 69를 기록해 두 번째 세계 기록 경신이자 역사상 처음으로 9초 7의 벽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해인 2009년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9초 58을 기록해 또 한 번 인간의 한계를 넓히게 됩니다. 이날 저녁 뉴스로 볼트가 100m를 뛰는 걸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라고 기억되는데요. 볼트는 3회 연속 올림픽에서 100m와 200m 금메달을 획득한 유일한 선수, 올림픽 금메달 8개, 100m, 200m, 400m 계주 세계 기록 보유자, 11번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우승, 세계 육상연맹 올해의 육상 선수 6회 수상, 2016년 타임 매거진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선정 등 수많은 기록과 업적을 세웠는데요. 라이트닝 볼트, 인간 탄환,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등 수많은 수식어가 존재하는 우사인 볼트는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단거리 선수가 되었을까요? 사실 볼트는 어릴 적 육상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요. 볼트는 오히려 자메이카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인 크리켓과 축구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키워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볼트가 육상 선수로서 성공을 거둔 뒤에도 이어지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볼트는 고등학교에서도 크리켓을 즐겨했지만 경기 때 그의 빠른 주력을 지켜본 크리켓 코치는 볼트에게 육상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볼트는 올림픽 단거리 선수 출신 육상 코치 파블로 맥니를 만나 200m 종목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볼트는 첫 육상 대회인 자메이카 고등학교 선수권 대회 200m에서 22초 04를 기록해 은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첫 대회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는 볼트의 태도였는데요. 볼트는 훈련을 진지한 태도로 임하지 않아 대회 당일 갑자기 사라지는 장난을 치는 등 운동선수로서 불량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볼트는 타고난 신체 조건과 재능으로 기록을 점점 단축해 나갔는데요.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200m에서 21초 73,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주니어 선수권 대회 200m에서 20초 61, 400m에서 47초 12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했죠. 그러다 2002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가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되며 볼트는 홍관종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당시 15살이었던 볼트는 이미 신장이 196cm로 큰 신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긴 보폭, 신장에 어울리지 않는 순발력과 민첩성은 볼트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이자 큰 무기였죠. 이날 볼트는 200m에서 20초 61을 기록해 최연소 세계 주니어 금메달리스트가 되었고, 이때부터 자메이카에서는 단거리 유망주인 우사인 볼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3년 17살이 된 볼트는 200m에서 기록을 20초 13까지 단축해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와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은 물론이며 대회 기록까지 경신하며 휩쓸었고, 그 덕에 2002년, 2003년 국제육상경기연맹 라이징 스타상을 수여하는 등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4년 카리프카 게임스 200m에서 마침내 19초 93을 기록해 200m를 20초 이내 주파한 최초의 주니어 선수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볼트의 가능성을 보고 스폰서십 계약을 맺은 스포츠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바로 푸마입니다. 푸마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볼트와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볼트의 200m 68 세계 기록을 17년이 지난 2021년 미국의 예리온 나이튼이 19초 88을 기록해 0.05초 단축하게 됩니다. 볼트의 기록을 경신하며 큰 주목을 받은 나이트는 2004년생으로 현재 200m 기록을 19초 49까지 줄이며 볼트의 자리를 이을 후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볼트에게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볼트의 문제점은 어릴 적부터 놀기 좋아하는 게으른 천재 스타일이라는 거였죠. 운동선수로서 책임감이 부족했고 식단관리나 자기관리 측면에서도 부족한 모습은 볼트의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었죠. 그리고 곧 18살이 되는 볼트에게 미국과 독일 등 많은 명문대학에서 막대한 장학금을 제공하겠다는 러브콜을 보냈지만 볼트는 비교적 열악한 환경인 자메이카 킹스턴에 머물기로 하며 과연 프로 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표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로 볼트는 180도 다른 선수가 되었는데요. 볼트는 아테네 올림픽을 앞두고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지만 출전을 원했고 결국 생애 첫 올림픽 무대인 200m 1회전에서 자신의 기록에 크게 못 미치는 21초 05를 기록하며 예선 탈락을 하게 됩니다. 부상이 문제였기는 하지만 올림픽에서 좌절을 겪은 볼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2005년 자메이카 올림픽팀 수석 코치인 글렌 밀스를 새로운 코치로 맞이하며 잠재력 높은 게으른 유망주에서 노력하는 천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때 밀스와 볼트는 딱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볼트는 베이징 올림픽으로 가는 과정에서 3번의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추어 유소년 육상 선수에서 진정한 프로 육상 선수가 되는 것이었죠. 밀스 코치는 볼트의 경기, 몸 상태, 심리 상태 등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 부족한 점들을 지적했고 볼트는 훈련에 헌신적으로 임하는 것은 물론이며 프로 선수로서 가져야 하는 마인드셋과 스프린트 기술, 체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이때 밀스 코치가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력과 스피드를 키우는 것이었는데요. 볼트는 196cm에 90kg이 넘는 장신으로 기존 단거리 선수들에 비해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거대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로 신체적 한계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걸 버틸 몸이 필요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200m와 400m 두 종목 출전이었습니다. 볼트는 유소년 시절에도 400m를 뛴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출전한 주 종목은 200m 단 하나였는데요. 밀스 코치는 200m 체력 훈련을 위해 400m 훈련을 진행했고 2006년에는 향후 2년 이내에 200m와 400m 두 종목을 정기적으로 출전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400m 출전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볼트였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200m와 400m가 아닌 100m와 200m 출전입니다. 밀스 코치와 볼트는 100m와 400m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밀스 코치는 볼트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다른 스프린터에 비해 스타트가 느려 100m를 뛰면 불리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볼트는 400m에서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200m보다 더 짧은 거리인 100m를 뛰어보고 싶다는 입장이었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밀스 코치는 볼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볼트가 첫 100m 경기에서 10초 3 이하의 기록을 작성한다면 앞으로 400m가 아닌 100m에 출전한다는 거였죠. 그렇게 출전한 첫 100m에서 10초 03이라는 좋은 기록을 세우게 되죠. 결국 밀스 코치와 볼트는 단거리 스프린트 기술 훈련에 집중해 대회에서는 100m와 200m 두 종목에 출전하며 400m는 최고 속도와 체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 종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참가한 2008년 3월 두 번째 100m 경기에서 10초 03을 기록한 볼트는 5월에 참가한 세 번째 100m 경기에서 9초 76을 기록해 처음 9초대로 진입했으며 네 번째 100m 경기에서 9초 92 그리고 다섯 번째 100m 경기에서 9초 72를 기록해 세계 기록을 작성했고 200m에서도 개인 최고 기록인 19초 67을 기록하며 몸과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렸죠. 그리고 마침내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볼트는 100m, 200m, 400m 계주에서 세계 기록과 올림픽 기록을 싹 다 경신하며 상관왕을 차지해 단숨에 세계 최고의 단거리 선수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출전한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100m에서 최초로 9초 6의 벽을 깨뜨렸고 200m에서는 2위를 0.6초 차이의 큰 격차로 따돌리며 세계 기록 경신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드리자면 당시 대회 마지막 날 베를린 시장이었던 클라우스 보베라이트는 볼트가 깨트릴 수 없다고 여겼던 벽을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하며 3톤에 달하는 베를린 장벽의 일부분을 자메이카 군사박물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후 볼트는 2017년 런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마지막으로 은퇴하기까지 자신의 세계 기록을 경신하지는 못했지만 2012년 런던 올림픽 3관왕, 2015년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 3관왕, 2011년 대구 세계 선수권 대회 2관왕, 2013년 모스크바 세계 선수권 대회 3관왕, 2015년 베이징 세계 선수권 3관왕을 차지했고 언제 경신이 될지 아니 경신이 가능할지 예상이 안 되는 압도적인 세계 기록을 세워놨기에 볼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단거리 선수라 불리고 있습니다. 육상에는 이런 말이 존재하는데요. 단거리 선수는 선천적으로 태어난다. 단거리 종목에서 0.1초를 단축하는 것은 1m를 더 빨리 뛰어야 하는 것으로 기록 단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타고난 신체 조건, 근육 구성, 운동신경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볼트는 재능을 타고났기에 수많은 기록과 업적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능만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단거리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술이 필요하며 근력, 유연성, 협응력, 체력 등 다양한 요소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과 같은 후천적인 노력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죠. 볼트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Listen, the work is behind the scene. Competition is the easy part. Behind the scenes is where the work is done.
Everything's done to get to that one race that you need to run.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흥미로운 스포츠 컨텐츠를 만드는 애슬레틱 라이프입니다.